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부드럽게 처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길은 간다는 윤석열의 뚝심이 추미애를 한 방 먹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 검찰 직제 개편을 단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까요? 지금 청와대와 같은 권력기관을 수사하는 검찰의 힘을 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도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정권 범죄를 수사하는 합동수사단 같은 것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은 서민들보다는 범인들을 더 중요시하는 게 아닌가. 범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의 힘을 빼버리고 피해자인 국민들은 늘어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이 초강수를 떴습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바로 서울 남부지검에 있는 이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추미애는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가장 뜨거운 라임 사건을 배당한 겁니다. 전격적으로 배당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지금 피해자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되는 민생, 국민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범죄자들을 잡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큰 사건을 다음 주면 없을지도 모르는 곳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배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들의 원성을 한번 당신들이 들어봐라.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시위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튼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법무부가 콕 집어가지고 요거 없애버려 한 게 바로 서울 남부지검의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입니다. 저는 왜 이걸 없애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주식시장하고 문재인 정권이 결탁된 게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신라젠이니 뭐니 지금 우리들 병원이니 상상인그룹이니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주식 뭐 증권 이런 관련해서 이 정권 실세들과 뭐가 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범죄를 수사해야 될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입니다. 이런 것들은 경제범죄, 민생범죄와 관련된 건데 굳이 없애겠다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찰청으로부터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이 서울 남부지검 정권범죄 합수단에 맡겼습니다. 배당했습니다. 자, 다음 주면 만약에 이 기구는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여기서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정권범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들을 해체시켜버린다. 그러면 틀림없이 다른 쪽으로 갈 텐데, 뭐 다른 형사부나 이런 쪽으로 갈 텐데, 자, 이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이 라임 자산운용 사건이라는 것은 2조 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자산운용사, 여기에 대한 수사입니다. 사기 및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4천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은 2조 원대라고 합니다. 자, 국민들의 이 눈물, 원성이 쌓인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전문적으로 이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곳 서울 남부지검 정권범죄 합수단에 맡긴 겁니다. 재배당한 겁니다. 그런데 배당한 건데 이 조직을 다음 주에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가 없애버린다고? 자, 이처럼 큰 규모의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다음 주면 없어질지도 모르는 이 서울 남부지검 정권범죄 합수단에 이 라임 사건을 맡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당신들 한번 해봐. 나도 한번 해볼게. 이런 거 아닐까요? 자, 이 사건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개인 투자자, 이 사람들의 피와 눈물에 대한 그런 소송입니다. 자, 먼저 투자자 3명이 라임 자산운용 등을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은행, 증권사 등에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투자한 개인 투자자 수천 명이 피해를 본 전형적인 민생 사건입니다. 자, 국민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그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금융 관련 범죄는 다수의 개미 투자자가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권범죄 합수단은 이런 수사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지금 추미애 장관은 없애겠다고 합니다. 이 정권이 유독 정권이나 이런 투자 등등과 관련된 의혹들이 많았을까요? 왜 이런 곳까지 없애려고 했을까요? 지금 문재인 정권은 검찰을 그냥 거의 무장 해제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자,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폐지될 조직에 라임 사건을 배당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에 대해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직접수사부서 폐지는 졸속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추미애 장관도 이미 발표한 직제 개편안의 일부를 수정할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직접수사부서 없애겠다고 한 곳 일부를 이름도 좀 넣고 기능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얼마나 졸속으로 이들이 이 검찰 직제 개편을 취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뻔합니다. 서울중앙지검도 조국 장관 수사를 하고 있는 이 반부패 수사부 2개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인력이나 파워가 약해지고 이제 이 강력 범죄, 공직자의 부패 문제 이런 것들을 수사할 인력이 줄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겁니까? 청와대 수사하지 말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 만약에 합수단이 폐지되면 그것보다도 수사력이 훨씬 떨어지는 남부지검의 다른 부서로 이 사건이 배당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이 하던 때보다 잘하겠습니까? 피해자의 불만이 터져나올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노렸는지는 모르지만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의 뒤통수를 때린 것 같습니다. 자, 민생에 특별히 신경 쓰라고 만든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법무부가 민생을 앞세워서 폐지한 것은 정말 넌센스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이렇게 직접수사부서를 없앨 때 민생을 이야기하고 뭐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자, 법무부 이 남부지검의 정권 합수단을 없앨 때 충격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이런 관련 정부 부처와 어떠한 업무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탁상 공론 또는 누구 민원받아서 다 이렇게 검찰 직제를 뜯어 고치는 것 같습니다. 검찰과 협의는 하지 않습니다. 발표해버리고 야 의견 수렴해서 알려줘.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 좌천당했다가 갑자기 문재인 정권에서 펄펄 날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간부 검사들이 완전히 항명을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취임사를 읽으면서 당신 이러면 안 돼. 헌법에 충실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개망신입니다. 또 그러면 그 검찰 간부들 다 잘라버리겠죠. 그리고 자기 쉬운 친한 사람으로 또 채우겠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타락하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자, 내부 차장 부장급 2차 학살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아마 시작되겠죠.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왜 이럽니까? 이런 식으로 국정을 농단해도 되는 겁니까? 변호사 130명이 성명을 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미국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2차 학살 인사가 된 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도 이 다른 공공수사부서와 통합을 앞두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막 부르고 난리 났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 한번 해보십시오.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그리고 또 인사를 하면 인사를 한 대로 다시 권력과 민생을 향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절대 윤석열 총장은 사표 내면 안 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